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가져볼 내용은 강원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폭등을 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고 또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실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포트가 정확한 것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0월 초에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이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주가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기술적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한번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리튬의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왜? 양극재를 만들어가는 거에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게 리튬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리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하고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LFP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이죠. 탄산 리튬 두 종류로 다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국계와 한국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가격들은 탄산 리튬 가격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주가가 변동하고 마진율이 변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 같은 경우는 바로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폭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에서 예를 들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지고 또 탄산리튬 가격 빠지면서 일부 회사들은 도산이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는 말이 들리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적정하게 올라오죠. 자, 탄산리튬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우리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LFP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거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는 유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보면 또 수산화 리튬 가격이 또 떨어지면 우리한테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수산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어디한테 안 좋은 거냐면 바로 완성차 업체 쪽 전기차 업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가격 연동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공급할 때 배터리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 같이 다 해서 그럼 매수해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 셀 업체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나 리튬 가격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연동제로 다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최종 그러니까 완성품 만드는 곳에서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있는 거죠. 왜 판매 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변동폭은 없어요. 근데 오른다라고 하면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계약 자체 조건이 대부분 뭐냐면 원자재 연동으로다가 계약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이 많이 남는 건 양극재 업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반면에 탄산리튬 가격이 높이 올라가주면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가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런 점 우리가 고려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에너지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리튬 얘기를 하면서 가격 얘기를 하냐고요? 어차피 다른 것들도 여러분 거래하실 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서 좋을 것 같고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이 좀 더 까다롭고 기술력이 높은 난이도가 좀 높은 공정이 좀 필요합니다. 탄산 리튬보다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반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를 어때요? 가격에 변동돼서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양극재 가격이 높이 올라가면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인 폭들은 이해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자,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조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도 조정을 받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LFP 배터리가 지나치게 또 떨어지고 재고도 많이 남아서 덤핑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 가격이 싼 거 쓰는 것이 그들한테 유리하겠죠.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중첩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3일쯤에요. 수산 라이팅 가격이 급격하게 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선물 가격이. 그 영향도 우리가 조정을 받은 과정 속에 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부분 일정해요. 크게 변동폭이 없습니다. 제가 런던 선물 돌아가는 거, LME 거래소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땐 크게 변동폭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급량은 어땠습니까? 늘어나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수급이 많으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큰 변동폭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에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강원 이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데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강원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강원 에너지가 강원 이솔루션이 공장을 가동하고 그런 매출이 나오고 나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돼서 계열을 좀 자회사로 두고 추가 상장을 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강원 에너지를 보고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강원 이솔루션이 하고 있는 건 무수수산화 리튬을 가공 생산하는 회사를 갖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수분이 없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는 건 품질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일단 거기서 수분이 가장 적은 거, 이런 거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 양극재도 건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분이 적다고 한다면 저 부분에서 효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준공은 2022년에 했고요. 지금 2월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임시 가동은 들어갔고요. 또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요, 10월 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지금 뭐 분명한 건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공장도 가동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게 중요한 건 캐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캐펙스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캐파가 완성되고 제조업이라는 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어때요? 생산량을 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적정한 단가를 매출 발생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지. 아니, 그거 가지고 100톤 생산해가지고 마진율 2% 만들어내고 이래봤자 영업이익 뭐 10억, 20억 나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뭐 1000톤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한 50억, 100억 이 정도 순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그럴 때부터 주가가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에너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예를 들면 4만 원까지 찍었던 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매출 구조나 이익으로 봤던 주가가 뭐 만 원대가 원래 정상이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4만 3,900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봐도 그만큼 우리가 쏠림이나 관심이 많은 거죠.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하고 양극재는 업체는 그냥 대충 연동해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포드 전기차 생산을 위한 리튬 공급도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좀 살펴보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뭐 5천억대, 영업이익은 350억대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점핑을 할 거다라는 것들인데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현실화되는 과정은 언제까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월 초에 공장이 완공이 된다. 1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 정도 캐파는 나와야죠. 뭐 1,500, 그렇게 되면 한 1,500톤 정도의 예를 들면 캐파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1,500톤 기준일 때 주가가 EPS를 계산해 보면 약
2%일 때 주가가 한 25,000원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마진율이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EPS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EPS 중간치,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는 회사의 중간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 뭐 PER이나 이런 부분 계산해 봐야겠지만 컨센서스 나오는 것들은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1000톤에서 15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은 4만 원에서 맥스는 7만 원인데 저는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우리 투자해도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0월 초에 완공 예정이니까 여러분 언제쯤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해야 될까? 그쯤 해야 될까? 분명히 그쯤은 아닐 거고요. 10월 초에 하면 너무 늦을 거 분명히 맞죠? 자,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리포트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제가 4월 달에 리포트 해드렸으면 최고점 찍고 있는데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리포트 해드리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점을 좀 봐가면서 리포트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제가 팔로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야, 원래 지금 현재 매출이나 이익 갖고 지금 이 주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 원 한 중반대? 그죠? 많이 찍어야 한 15,000원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컷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 뭐, 공장 짓겠대. 경주에다 뭘 공장을 짓고 이렇게 가동시켜서 이만큼 하겠대라고 발표를 했더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 이 부분, 요 구간은 좀 허수가 발생이 된 거다. 그리고 너무 일찍 움직였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쏠림 현상도 여러 가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가가 바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V자로?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60일과 20일 이평이 이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25,000원과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이 매수를 잘 잡아주시면 주가가 다음에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구간, 즉 EPS가 4% 정도 되는 구간이야 4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1,500톤을 우리가 수산화팀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걸 영업이익으로 계산해가지고 좀 집어넣으면 그 정도가 컨센서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도 공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일 정도 가는 과정에서 25,000원 위아래에서 상당히 많이 진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마이너스 10%, 20% 움직이고 위로 다 10%, 20% 움직이는 이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고 공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도 감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타겟을 놓고 가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위로다가 70% 정도 이상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손실률도 그러니까 주가에 마이너스 내가 매수한 가격에 마이너스 15, 20 정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20, 15 이런 거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발라서 주식을 다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한 달 정도를 나눠서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구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 바로 주가가 위로 튈 만한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전고점 부분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주춤주춤 하는 구간이에요. 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왜 제가 포스코 퓨처엠 갖고 샘플을 얘기를 드리냐면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지난달에 제가 리포트 저는 다시 38만 원 정고점 찍으면 매도하겠다. 사실 저는 오늘 매도 칠 생각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조금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익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왜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전고점에 잡히는 분들이 어때요? 지금 고점 들어오면 또 수익 실현하고 그 고점에 잡은 분들은 매도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물량이 한 5% 정도 되니까요. 뭐 그 정도 뭐 털어버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그 다음에 21 이평에서 잡혀야겠죠? 제가 아시죠? 자, 60 잡고 20 잡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리포트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극재업자들의 고점 상황 있잖아요. 제가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바운딩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쏠림 현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약 한 달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구간 잡아서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하고 잡아두시면 10월 달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제가 드린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내려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헛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항상 주식은 본인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요. 늘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강원에너지 관련돼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주말 보내시면서 좋아요, 구독, 공유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